그럼 오늘은 How to Steal a Dog의 챕터 20, 페이지 넘버 158부터 페이지 넘버 166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네, 지각동사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죠. 원래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서 올 자리는 to 부정사가 원칙적이거든요. 하지만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는 점 때문에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책 바바라 오코너 작가님께서 지각동사 공부 열심히 하라고 계속해서 소설 속에서 책 속에서 문장들로 알려주나 봐요. 네, I felt a big blanket of shame fall over me. 20에 나와 있는 문장 볼게요. I felt, 나는 느꼈어요. A big blanket of shame. 커다란 담요인데요. 어떤 담요인가요? shame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라는 커다란 담요가 fall over me, 나를 향해서 툭 떨어진 느낌이었다는 거죠. 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네요. 나 너무 부끄러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이라는 커다란 담요가 나를 덮치는 것 같았다. 이런 표현 멋지죠? 그래서 목적어 a big blanket of shame 다음에 원형 fall이 나왔다는 거 우리는 더 집중해야 되고요. I watched him dash across the yard. 나는 봤어요. 지켜봤는데요. 그가 dash 하는 거죠. 막 달려가는 거예요. across the yard, 마당을 가로질러서. dash라는 동사 원형 있고요. I felt my whole shelf get lighter. I felt, 나는 느꼈어요. My whole shelf, 나의 전체적인 내 자신이 점점 밝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밝아지는 걸 느꼈어요. 와, 뭔가 환해지고 내가 이제 모든 근심 걱정, 우리 조지아나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근심 걱정 고민이 다 사라지고 굉장히 나 자신 전체가 밝아지는 느낌이었다라는 문장이 챕터 20에 나와 있죠. 네, 지각동사, 동사 원형 자리에 이번에는 ing가 올 수 있는 경우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챕터 20에 또 나와 있더라고요. 함께 볼까요? I could feel it beating. 나는 느낄 수 있었죠. 그것이 beating, 쿵쾅쿵쾅, fast and hard, 빠르고 강하게 beating, 요동치는 거, 고동치는 거,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그런 거겠죠. 그래서 beat라는 원형 써도 되지만요. ing를 붙이는 경우에는 그 순간 몸 하는 중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원형 대신 ing를 쓰는 거예요. I could hear Camilla's wheeze. 카멜라의 그런 어떤 한숨소리 같은 그런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숨소리가 breathing, 숨을 쉬고 있었어요. breathe라는 동사 원형을 써도 되지만 breathing, ing를 붙여서 막 그 숨소리가 막 들리는 그 순간을 강조하죠. 우리 조지아나가 솔직하게 고백하죠. 챕터 20에는 드디어 I stole your dog. 나 당신의 개 훔쳤어요. 라고 딱 말을 해버리니까 그때 그 느낌이 엄청 그때 들었을 때 그 카멜라의 숨소리가 막 들린다 그런 거죠. I stole Willy라고 말했을 때 그랬죠. 네, 더 비교급 굉장히 글쓴이가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라고 했죠. 원래 비교급은 더를 쓰지 않아요. 더 다음에는 최상급을 써야 되는데 문법에 틀리게 최상급이 아닌 비교급을 썼다라는 건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글쓴이가 썼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 글의 핵심 부분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The farther I got from Camilla's house. 내가 카멜라 집으로 갈 때에서 더 멀어지고 있었고요. 더 멀어질수록 my feet felt. 내 발이 느껴졌다. 어떻게? heavier. 더 무겁게 느껴졌다. 집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질수록 내 발걸음이 무거워졌다.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 하다. 더 비교급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 확실히 외우자 편입니다. 네. 네, 우리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헷갈려하는 건데요. 이번에 확실히 외웁시다. 자, 라이 하고요. 라이, 레인, 이게 가장 얘 때문에 이렇게 사실 헷갈리는 건데요. 라이가 거짓말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그럴 때는 lie, lie를 lie드고요. ing, lying이죠. 그리고 lie가 lay, lay인으로 변하는 동사 있어요. 이럴 땐 뭘까요? 이것은 무언가를 눕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제 놓여있는, 뭔가 놓여있는 상태 또는 내가 눕다, 놓여있다라는 상태예요.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놓여있는 상태에 내가 그냥 자리에 눕는 거니까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lay, laid, laid는요. 네, 이 lie, lay 얘랑 좀 비슷해 헷갈리는데요. 엄연히 이 세 개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lay, laid, laid는 laying으로 ing가 되겠죠. 얘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왜냐면 무엇을 두다, 놓다, 그리고 알을 낳다. 1번 뜻, 자, 꼭 필기해 놓으세요. 무엇을 두다, 놓다. 2번 뜻은 알을 낳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1번 뜻과 2번 뜻 다 어때요? 무엇을 두려면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목적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알을 낳는 거, 알. 그래서 lay an egg, 알을 낳다. 이렇게 egg라는 목적어가 있고 뒤에 목적어가 플러스로 있어야 되고 lie, lay, lay는 어떤 것이 놓여있는 상태, 목적어 없고요. 그리고 눕는 상태, 눕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lie, 거짓말하다예요. lie, lied, lied, lying, 거짓말하다. lie, lay, lay는 어떤 상태로 놓여있다, 눕다. 어떤 상태로 놓여있다, 눕다. 그리고 lay, laid, laid, laying은요. 무엇을 두다, 놓다, 그리고 알을 낳다.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챕터 20, 이 페이지 한 면만 다 정리하면 단어 정리가 끝나고요. 근데 바로 본문 읽을 거예요. goof라는 표현이 있네요. goof, F가 들어가면 굿이 아니었네요. fool, 바보의 fool이라는 F인가 봐요. 그래서 goof 하면 바보 같은 짓을 하다라는 거예요. 토비가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죠. 엄마한테 꼭 동생들은 야 이거 엄마한테 비밀이야 라고 말하면 어때요? 동생들은 꼭 엄마한테 가서 비밀이라고 말한 것까지 말해버리는 그런 구프 짓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토비는 누나가 거짓말 엄마한테 숨기라고 한 거, 강아지 훔친 거 말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 잘 약속을 지켰어요. 구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가 나와요. admit, 인정하다. admit, 인정하다. on my way. 네, hold on, on my way. 네, 아파트 노래. 네, 블랙핑크의 제니가 아니라, 네, 로제랑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세계적인 1위 명곡이 되었죠. on my way, on the way, 가는 도중이란 뜻이죠. 프린서플 교장 선생님, 그 어떤 조직의 장, 우두머리를 뜻해요. 프린서플, PAL로 끝나고요. 플레인, 왜 우리 요플레 플레인 맛, 요거트 플레인 맛 있죠? 플레인 요거트 하는데 그 맛이 어때요? 뭐 단맛도 없고 그냥 밍밍한 맛이죠? 네, 그래서 플레인이 밍밍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명백한, 분명한이란 뜻이에요. 물론 아무 느낌 없는, 아무 무늬 없는, 맛이 없는 이런 뜻도 있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plain, 명백한, 분명한으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be good at, 무엇을 잘하다 라는 뜻이에요. be good at, 무엇을 잘하다. I'm good at dancing, 나 춤 잘 춰.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good at 대신에 for를 쓰면 좋다란 뜻이에요. It is good for you, 이거 너한테 좋아. good for you, 너에게 좋아. 이런 뜻이죠. 그래서 at을 쓰냐, for를 쓰냐 다른 거 조심하시고요. put a lid 이렇게 나오는데요. 본문에서 lid는 뚜껑이나 덮개를 뜻해요. 뚜껑이나 덮개. 그래서 우리 조지아나가 자꾸만 이제 솔직하게 말하려고 카멜라를 계속 불러요. 막 소리쳐 불러요. 그런데 카멜라는 신났죠. 윌리를 찾았으니까 윌리한테 줄 소세지를 프라이팬에 굽느라고 조지아나의 목소리를 못 듣다가 이제 하도 난리를 치니까 put a lid 프라이팬에 뚜껑을 딱 덮고 이야기를 듣죠. 그때 들은 말이 I stole Willy. 내가 윌리를 훔쳤어요. 라고 말하죠. terrible, 끔찍한이고요. terrific. 자, 얘는 terrible은 끔찍한이고 terrific은 멋진이에요. terrible, E를 세게 읽고요. 얘는 I를 세게 읽어요. terrible, 끔찍한, terrific, 멋진. 네, 헷갈리는 단어 함께 써놨어요.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죠. be about to 부정사 하면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꼭 엄마가 너 방 청소했어? 아, 엄마 저 지금 청소하려고 했어요. 너 숙제했어? 지금 막 숙제하려고 했어요. 할 때 많이 쓰이죠? 그때 be about to 부정사를 쓴다는 거예요. glance는 힐끗보다. footprint는 뭘까요? foot이 발이죠. print는 이제 인쇄하는 거죠. 그래서 발자국이라고 하면 되고요. along 하면 무엇을 따라. 그래서 along the side of river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강가를 따라서 할 때 along이란 표현 많이 쓰여요. 모토, 너의 모토는 뭐니? 라고 무키 아저씨가 물어봤잖아요. 우리도 한국말로 모토라고 많이 하는데요. 우리말로 한다면 표어나 좌우명을 뜻해요. 표어나 좌우명. trail은 흔적이에요. trail, 흔적. 약간 테일, 꼬리죠? 너 꼬리가 기니? 막 이러는데 trail은 흔적이에요. leave behind, behind가 뒤에잖아요. 뒤에 남겨두고 leave, 떠나버리는 거예요. 뒤에 남겨두고 떠나다, 그냥 가버리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요. pass는 경로, head, 머리잖아요. a를 붙여서 ahead, 앞쪽에 라는 뜻이고요. toward, 어디를 향하여 가자, toward, 네, 어디를 향하여 라는 뜻이에요. 네, 지금까지 표현들 함께 살펴봤고요. Read after me, speak loudly. 함께 큰 소리로 챕터 20 읽어봐요. I had to admit Toby had been pretty good at stealing a dog. He had thought of stuff like food and all. He had found the string list, and best of all, he hadn't goofed up and told Mama what he had done. So I felt kind of bad about taking Willie back to Camelot's without him. I knew he'd be mad as all get out. And I knew Mr. White would be mad as well get out if I missed school again and didn't bring a note from Mama. I knew he'd have a meeting with the principal like he'd warned me would happen. A meeting to talk about me and how much I'd been messing up. A meeting about why my mom wouldn't answer Mr. White's letters and all. I knew what was ahead of me if I did what I'd planned, but I was gonna do it anyways. I made sure Toby was in his classroom. Then I hurried back outside and raced over to the old house. I couldn't hardly get my feet to go fast enough as I pushed through the bushes on my way to the back. Please, Willie, be there! Please, Willie, be there! I said over and over inside my head. As soon as I rounded the corner of the house, I heard Willie's happy little yips. Hey there, fella, I called, hurrying over to the porch. Willie stuck his head through the torn screen and wagged his whole body. I sat on the step and let him jump through the screen door into my lap. How you doing, fella? I said, scratching the top of his head. He sniffed my backpack, making little snuffling noises. I pulled out the peanut butter sandwich I had brought him and tore it into pieces. He gobbled them up, swallowing them whole without even chewing. Ready to go home? I said. Willie perked his ears up and let out a little bark. That dog sure was smart. I untied his leash and started for the path that led to the road. But as I was crossing the clearing where Mookie had camped, I noticed something that made me stop. A little green dog collar lying on top of the long log that Mookie used to sit on. My heart dropped with a thud. That collar looked familiar. I picked it up, studied the tag. Yep, it was plain as day. Willie. I turned it over and read. Camelot Whitmore, 27 Whitmore Road, Derby, NC. I felt a big blanket of shame fall over me. Mookie had found Willie's collar. He had known the truth about Willie. He had known the truth about me. I looked down at Willie. He was watching my face like he knew every thought in my head. Mookie knew about us, Willie, I said. Willie whined and wagged his tail. I wonder why he was so nice to me, I said. Willie nudged me with his nose. I buckled the green collar around his neck and said, Come on, Willie, let's go home. By the time I got to the corner of Whitmore Road, Willie was pulling so hard I thought that string was gonna burst in two. I knew he was dying to race up the street, through the gate, up the porch step, through the doggy door, and right into Camelot's lap.
but I needed to slow down a minute. I had to make sure the coast was clear and nobody was outside. Hang on, little fella, I said. I squinted up the road, checking out the yard and driveway. Okay, Willie, I said. Let's go. I hurried toward Camara's house. By the time we got to the hatch, Willie was practically going crazy, leaping and carrying on. I tiptoed along the hedge, trying to keep Willie from yanking the street light out of my hand. I hoped Camilla wasn't home, but when I got to the gate, I could see her car in the driveway. I untied the string from Willie's collar. Then I took his whiskery face in both my hands and rubbed my nose back and forth and against his. An Eskimo's kiss. I lifted the latch and opened the gate. Then I let go of Willie's collar and watched him dash across the yard and up the steps, then disappear through the doggy door and into the house. I turned and hurried back up the road, but the farther I got from Camela's house, the heavier my feet felt. By the time I got to the corner, they felt like cement bricks, slowing me down until I couldn't take another step. What's wrong with you, Georgiana? I said myself. Don't stop now. Get on out of here before somebody sees you. But I guess my heart was taking over my feet, making me stop, making me turn around, making me walk back to Camilla's. I stood outside the gate. Music from a radio dripped out of the screen door. More than anything, I wanted to disappear, to leave Widmore Road and never come back. To just pretend like I'd never laid eyes on Willie or Camilla. But I couldn't. I took a deep breath and put my hand on my heart. I could feel it beating fast and hard. Then I opened the gate and made my cement feet walk up the sidewalk to Camilla's front door. Camilla, I called through the screen. Georgiana, Camilla squealed from inside. Guess what? She came to the door carrying Willie. He was licking her face all over and wiggling his whole body. Willie's home, Camilla said. Tears were streaming down her face and she looked about as happy as a person could be. He just came running right through the doggy door and into the kitchen like he'd never been gone. She kissed Willie Node. Can you believe that? She said. No, I said. Yeah, I can believe that, 'cause, come on in. Camilla pushed the screen door open. I'm gonna give him a bath. He's a mess. I stepped inside. But first, Camilla said, I'm gonna cook him some sausage. Camilla, I followed her down the hall and into the kitchen. I needed to, But Camilla wasn't listening. She was humming and talking to Willie while she put little sausages in a frying pan. Camilla, I said louder than I meant, 'cause it sounded like a yell. She looked at me kind of surprised. I need to tell you something, I said. She put a lid on the pan and turned to me. Okay, she said. I looked down at the dirty linoleum floor. Willie had left little muddy footprints in front of the stove where Camilla was standing. I stole Willie, I said to the floor. A terrible silence settled over the room. I could hear Camilla's wheezy breathing, in and out, in and out. Finally, she said, What do you mean? I looked up. She was standing by the stove, holding a fork. Her face was white, making her freckles stand out like sprinkles of cinnamon. Willie sat on the floor beside her, watching her, waiting for that sausage. I stole Willie, I said. I took him right out of your yard. Camilla gripped the edge of the counter for a minute, then pulled out a chair and sank into it. But why? She said, and then I did the hardest thing I'd ever done. I told Camilla everything. I started with those 3 rolls of quarters and the weighted up dollar bills in the mayonnaise jar, and I ended with Mookie leaving Willie little green color on the log, and then I waited for Camilla hate me. But you know what? She reached out and took my hand in hers and didn't sound at all hateful when she said, I guess bad time can make a person do bad things, huh? I hung my head and couldn't get myself to say another word. You did a really bad thing, Georgiana. Camilla said. I nodded, keeping my head down so my hair would hide my face. Tears dropped down right off the end of my nose and onto the floor.
The room was silent except for the sizzle of the sausage on the stove and the tick-tick-tick of the clock over the refrigerator. Camilla pushed herself up off the chair and onto over the stove. She took the sausages out of the pan and cut them into pieces. Willie whined at her feet. Tick-tick went that clock. I'm sorry, I said. Tick-tick went that clock. Camilla dropped the sausage piece into Willie's bowl. He gobbled them up and then kept licking the bowl, making it slide across the floor. I guess I better go, I said, but I didn't move. I stayed there with my heavy cement feet planted firmly on the crackled linoleum Camilla's kitchen floor, waiting for her to make me feel better. But she didn't, so I moved my heavy feet one in front of the other, down the hall, through the front door and out onto the porch. I was almost to the gate when Camilla called, Georgiana. I stopped and turned around. She stood on the porch holding Willie, his tail wet, dwack, dwack, dwack against her leg. Why don't you and Toby come by tomorrow? She said. You could take Willie for a walk. I felt my whole shelf get lighter, as if that heavy blanket of shame I'd been wearing had been lifted right off of me. I nodded. Okay, I said, we will. Then I hurried out of the gate and up the road. I couldn't wait to tell Toby what I'd done. I knew he wouldn't be mad when I told him how happy Willie was, how Camilla didn't hate us. I'd let him hold the leash when we walked Willie tomorrow, and he wouldn't think I was mean anymore. When I got to the corner with more road, I stopped and looked back. Camilla was still standing on the porch, holding Willie like she wasn't ever going to put him down. She waved at me. I waved back. Then just as I was about to turn and head back toward the highway, I glanced down and noticed my footprints in the dirt along the side of the road. I smiled, thinking about Mookie and his motor, about the trail you leave behind being more important than paths ahead. Then I turned and raced up towards school to wait for Toby. 네, 챕터 20 함께 읽어봤는데요. 정말 윌리를 이제 대가 없이 솔직하게 말하고 훔쳤다는 사실 말하고 데려다 줘야겠다라는 조지아나의 결심이 챕터 20에서 실행이 되죠. 그런데 윌리를 데리러 갈 때 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무키 아저씨가 사실은 조지아나가 훔친 강아지를 데리고 있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윌리의 그 목줄, 그 이름표 있잖아요. 주소랑 주인 있는 거. 그거를 무키 아저씨 자던 곳에서 발견한 거죠. 그래서 와, 그때 부끄러움의 담요가 나를 덮치는 것 같았다 라고 말하면서 윌리를 데리고 카멜라한테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카멜라는 너무 기뻐서 정신이 없는 나머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소세지를 구워주느라고 이제 조지아나가 솔직하게 말하려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소리치죠. 내가 윌리를 훔쳤어요. I stole Willie 말하니까 너무 충격받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카멜라가 말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 아빠가 마요네즈 병에 돈 조금 남겨두고 집을 떠나고 집도 없이 거리에서 자는 그런 정말 안 좋은 자신의 상황을 모두 다 말하고 무키 아저씨 이야기까지 하죠. 그랬더니 카멜라가 놀랍게도 너가 힘든 일을 겪었구나. 사람이 힘들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미워하지 않고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너무 마음이 무겁게 이제 가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때 또 엄청나게 멋진 말을 하죠. 정말 우리 카멜라 아줌마는 돈은 없고 좀 집안 청소도 잘 안 하고 그렇긴 하지만 마음씨는 정말 따뜻한 아줌마인가 봐요. 내일 토비랑 같이 올래? 우리 집에 올래? 윌리 산책시켜줘야지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 조지아나를 짓누르고 있던 엄청난 죄책감의 담요가 부끄러움의 담요가 걷어지고 엄청 마음이 환해지죠. 그래서 이제 신나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다가 딱 뒤를 돌아보니까 카멜라 아줌마가 윌리랑 함께 서서 계속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흔들어 주죠. 그래서 서로 손을 흔들고 이제
토비를 만나러 학교를 향해 가죠. 왜냐면 지금 수업 시간에 땡땡이를 친 거예요. 우리 조지아나 땡땡이 치고 왔기 때문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네, 토비를 한테 모든 걸 말하려고 하네요. 네, 드디어 다음 시간은 21 마지막 장인데요.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21 우리 토비는 화를 낼지 누나한테 누나 왜 그랬어 돈 받아야지 라고 할지 걱정이 되긴 하지만요. 21 마지막 장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Thank you for listening. Catch you later.